현재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는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 뇌졸중은 생각보다 주위에서 너무 흔하게 들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의외로 그냥 넘기기 쉬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불현듯 찾아와서 돌연사를 하기 때문에 전조 증상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딸꾹질입니다. 갑자기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다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딸꾹질은 횡격막 및 호흡작용을 보조하는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여 소리가 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주로 과식했을 때 또는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딸꾹질은 불시에 아무 때나 나타나며 통증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뇌 뒤쪽과 뇌간의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뇌졸중으로 인한 딸꾹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몸이 쩌릿쩌릿하고 가슴 통증이 있으며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실제로 뇌졸중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뇌졸중 연구팀이 MRI를 촬영하고 뇌 혈류량 변화를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딸꾹질을 유발하는 왼쪽 대뇌방구의 백질 변성 위험이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막혀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딸꾹질을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1000명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10%만이 뇌졸중의 징후로 딸꾹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딸꾹질과 뇌졸중 사이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료인조차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에 딸꾹질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자가 왔을 때 뇌졸중을 먼저 떠올리는 의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딸꾹질보다 더 중요한 증상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 채널에서 너무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영상 보시면서 나와 내 주위 사람 중에 뇌졸중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영상을 공유하셔서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통입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되신 강수연 씨는 뇌출혈로 심정지까지 와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고인은 그 전에 두통을 호소했고 가족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고인은 참겠다고 조금 지체를 했다는 이야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러운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땐 감기나 몸살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뇌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두통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뇌혈관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머리를 무언가로 얻어맞은 것처럼 극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머리가 욱신거리거나 깨질 듯이 아프다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 신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두통 증세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돼 발생되는 두통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메스꺼움과 구토를 동반한 어지러움입니다. 어지럼증은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증상입니다. 성인 인구의 25%가 한 번은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나타났다가 진정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의 부위 혈관이 막혔을 메스꺼움과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몸의 균형, 움직임 등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뇌졸중 환자의 약 10% 정도가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갑자기 어지럽고 비틀거리는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을 마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지럼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뇌가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심장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약물 등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종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어지럼증일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어지럼증이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뇌혈관이 좁아져 혈액순환에 이상이 있거나 뇌혈관이 파열돼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메스꺼움과 구토를 동반한 어지러움증의 경우 자세한 진료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비 증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뇌졸중 마비 증상은 한쪽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50대 여성 K님은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겼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었지만 병원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는 건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시야가 흐려지면서 물체가 둘로 보이고 심각한 상황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 증상에서 병원에 가면 다행입니다. 빠른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것은 노안 등 눈질환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뇌졸중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상황은 언어장애입니다. 어눌한 발음으로 인해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엉뚱한 단어를 내뱉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가벼운 증상일 수도 있지만 자칫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위험이 있으니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는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침을 흘리거나 혀끝이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만일 가족이나 주위에 누군가 이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병원에 데려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갑작스럽게 생기며 보통 몇 분 정도 지속되다가 없어져 소홀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함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증상이 일부만 나타나도 본격적인 뇌졸중으로 진행되므로 즉각 병원을 방문해 검사 치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발병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생명을 지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길을 걷다가 또는 잠을 자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늦으면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거나 언어, 의식에 장애가 생기는 등 뇌졸중 증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조 증상이 걱정되신다면 꼭 병원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이나 주위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영상 공유하셔서 소중한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